그 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고란이죠. 여러분들은 코난 세계관에서 누가 가장 고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하루 사건을 일으키고 다니는 코난을 걱정하는 미란이일 수도 있고, 코난을 보기 위해서 부산과 서울 되는 거리를 매번 왕복하는 인성이일 수도 있지만 둘 다 아닙니다. 코난 유니버스에서 가장 고생하는 사람은 바로 하루에 3건 정도 일어나는 강력범죄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쉬는 시간 없이 일하고 있는 경찰들일 겁니다. 오늘은 이 불쌍한 경찰들 중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카리스마 있으며 코난이 평범한 초등학생이 아닌 걸 알고 같이 사건 해결하는 동료로 인정하고 있는 나가노 형사 3인방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람은 바로 야마토 형사님이십니다. 이 형사님은 그냥 생긴 생김새만 딱 봐도 미친 상남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는 행동도 정신나간 상남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사건과 관련되어 있으면 지랑 과거에 썸 탔던 여자의 멱살을 아주 폭력적으로 잡으면서 잡소리 씨부리지 말고 빨리 말하라고도 하며, 범인을 잡기 위해 요상하게 생긴 갑옷 입고 존버타면서 사람들 얘기 엿듣다가 범인 나타나자마자 칼 들고 설쳐버리는 정신나간 상남자입니다. 또한 범인을 잡기 위해서 준나 빛도 안 들어오고 숨도 막히는 차 트렁크에서 존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그 트렁크에 있다가 총 맞을 수도 있으니 뭔 경찰 방패 같은 거 들고 존버를 타는데 진짜로 총을 맞아요. 만화라서 당연히 방패 쪽에다가 다 맞긴 했는데 운 나빴으면 바로 장례식장에서 고인이 마지막에 들고 있던 물품입니다 하면서 총 맞은 방패 전시하고 그랬을 겁니다. 뭔가 좀 미친 남자처럼 묘사하긴 했는데 머리도 꽤 좋은 형사님이십니다. 풍림화산에서도 사건의 진상을 코난과 인성이 없이 밝혀냈으며, 코난과 나중에 설명해드릴 공명이란 형사와 동시에 같은 생각을 하며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짜는 등 주인공인 사이코패스 코난만큼의 지능은 아니지만 코난 세계관에서 꽤나 좋은 머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마토 형사님의 특징은 이것 말고도 더 있는데, 아까 상남자라고 말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특징으로 말을 좀 쓸데없이 세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눈에 흉터가 있는 사납게 생긴 남자가 차 타고 가는데 나의 반죽음은 차원이 다를 테니까 기대해라 라고 하거나 몰살의 맛을 보여주지, 이딴 말을 하고 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였으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온몸에 있는 구멍에서 물을 흘리며 제발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뭔 뜻인지 아십니까? 야마토 인간은 모란병이라는 음식을 반죽음이라고 부르고 인절미를 몰살이라고 불러요. 사투리가 아니라 지 맘대로 이렇게 부른 겁니다. 언어의 사회성을 그냥 개무시해버리는 행위죠. 아니 뭐 귀여운 햄스터처럼 생긴 다음에 반죽음이나 몰살이라고 얘기하면 아 뭔가 다른 뜻이겠구나 싶겠지만, 진짜 험악하게 생겨가지고 저딴 말을 하면 아 어제 누구 죽여놓고 오늘도 누군가를 죽이러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특징으로는 츤데레 같은 면이 있습니다. 이건 코난이란 만화에 국한되지 않는 특징 같은 건데, 보통 생긴 게 사람 한 30명쯤 죽이게 생겼고 첫인상이 존나 무서운 사람들은 츤데레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듣고 나면 검은 조직의 진도 그럼 츤데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계실 것 같은데, 진도 나름 츤데레가 맞습니다. 도일이가 자만하면서 명탐정 놀이에 취해 있자 겸손해지라는 의미에서 몸을 어리게 만들어줬으며, 누가 봐도 베르무트가 유명한을 감싸고 도는 게 확실한데 배신자를 척살하지 않고 총구만 들이대고 봐줬으며, 키르 역시 뭔가 의심스러운 게 있지만 조심하라고 말하고는 그냥 봐줍니다. 이 정도면 험악한 인상은 츤데레인 건 과학인 것 같네요. 아무튼 야마토가 츤데레인 이유는 준나 풍림화산 사건 당시 모든 사건이 끝나고 본인의 옛날 동료이자 소꿉친구이자 썸녀였던 유이에게 경찰서로 출두하란 말을 했는데, 유이가 그거 듣고 좀 서운해가지고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고, 야마토는 살짝 웃으면서 경찰서로 오라는 게 우리가 같이 일하자는 말이었어 멍청아 라고 말을 해줍니다. 또한 유이가 야마토와 유이가 어렸을 적 종명했던 경찰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어떤 남자의 부인으로 시집을 가는 일이 있었는데, 풍림화산 사건 당시에 그 남편은 피해자가 되어서 죽어버렸고 유이는 남편이 죽고 난 뒤 경찰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명 딱따구리 사건에서 어쩌다 보니 야마토한테 난 결혼한 여자라 좀 그런 거지 라는 의미로 난 호적에 표시가 있으니까 좀 그런 거겠지 라는 말을 했었는데, 야마토가 그런 표시라면 본인의 눈에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란 말을 합니다. 이제 이걸 보면서 여자 한정으로 츤데레가 되는 보라대가리 하고 있는 한 유튜버 같은 여미새가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야마토란 남자한테도 츤데레입니다. 붉은백 사건 당시 공명하고 같이 사건 수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분명히 공명을 탐탁치 않아 하는 것 같아 보이면서 공명을 살인사건의 용의자라고 죄를 잘 감시해야 한다고 코난을 공명한테 붙여줍니다. 하지만 이 츤데레 야마토 사실 코난을 공명한테 붙여준 건 코난과 함께 사건을 빨리 풀어서 용의선상에서 벗어난 다음 사건을 해결한 뒤 모든 실적을 받아가라는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명이 나온 이후로는 여전히 쌉 상남자 츤데레 같은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공명과 함께 있을 때 공명이 야마토를 자극하면 야마토가 으르렁거리는 전형적인 딜러와 탱커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마토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코난의 정체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보통 초등학생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구명 사건 당시 유명한 탐정보다 코난을 더 의지하고 있다는 식으로 언급이 되기도 했고, 아까 말했던 살벌한 반죽음 몰살 얘기할 때도 코난이 평범한 녀석이 아니라고 굉장히 무섭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할 인물은 나가노 경찰 3인방 중 홍일점을 맡고 있는 우에하라 유이라는 여자분이십니다. 이분은 나가노 경찰 3인방 중 뭔가 설명충 느낌이 나는 인물이십니다. 뭐 예를 들면 코난이 이제 나가노 경찰의 차를 빌려서 타고 가며 그래서 사건이 어떻게 된 거죠? 라고 말하면 야마토나 공명이 분위기 잡으면서 사건의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느낌이라면, 이제 유이는 그런데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살짝 다른 관점도 있더라고 이러면서 좀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시는 느낌입니다. 이 유이란 사람은 좀 배경이 겁나 특이한데, 아까 야마토 설명할 때 말했듯이 사건을 풀기 위해서 어떤 남자에게 시집을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서 그 남자와 결혼한 게 아니라 목적 있이 결혼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남자가 뒤지고 나니까 바로 전에 썸 타고 있던 남자로 갈아탑니다. 이게 물론 문제 제기를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죽어버린 남편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갑자기 어떤 여자나 남자가 여러분들한테 대시해가지고 사귀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로 바쁠 때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갈아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애인은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대한 정보나 과제, 수행평가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귀었던 거고 그 도움을 다 받고 나니까 전에 썸 타고 있던 사람에게 돌아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말하면서 감정이입했는데 진짜 눈물이 나면서 다 죽여버리고 싶어져. 아무튼 유이는 꽤 머리도 좋은 편입니다. 풍리마선 사건에서도 사건의 진상을 파악한 뒤 어떤 남자가 죽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그 남자를 지키러 미리 그 장소에 가기도 하고 야마토나 공명만큼은 아니지만 사건의 진상을 파악한 속도도 빨라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약간 오형사의 순한맛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또한 유이 형사님은 나름 귀여운 부분도 있는데 아까 야마토에서 설명했듯이 야마토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좀 투정을 부리기도 하죠. 근데 여자 캐릭터가 저렇게 뒤돌아가면서 얼굴을 붉히며 투정을 부리고 뒤에서 남자 캐릭터가 멍하니 보는 구도가 코나에서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유이는 풍리마선 때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난 다음 공명이 나오면서 약간 서포터 느낌으로 변한 것 같아서 많이 할 말이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나가노 3인방 중 가장 나중에 등장을 했지만 현재 제일 인기가 많고 코나에서 꽤 비중 있는 역할로 변해버린 공명이라는 형사님이십니다. 공명의 특징으로는 저번에 조형 캐릭터를 소개하는 영상에서 말했듯이 굉장히 신기하게 잘생기셨습니다. 코나에 잘생긴 사람은 남도일 관상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버린 인물이시죠. 전 솔직히 남도일도 좋긴 한데 공명 형사님이 좀 유니크하게 생기셔서 얼굴은 공명 형사님이 더 취향인 것 같습니다. 공명 형사님은 지능적인 모습은 많이 보여줬지만 신체적으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붉은 벽 사건 당시 범인을 혼자 알아낸 뒤 한 대 맞고 바로 쓰러진 다음 하마터면 불에 타가지고 뒤질 뻔한 걸 보면 코난 세계관 내에서 신체적으로 그닥 뛰어난 사람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머리 한 대 맞으면 당연히 쓰러지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 세계관은 주먹으로 기둥을 부수고 총알을 보고 피할 수 있으며 추궁호를 제대로 한번 차가지고 사람의 복부를 명중시킨다면 그 사람이 바로 기절해버리는 신체 능력이 허용된 세계관입니다. 아마 오경구가 뒤통수에 강목 맞았으면 오경구는 멀쩡한데 강목은 산산조각 나고 뒤통수를 후리려던 범인 역시 산산조각 났을 겁니다. 아무튼 공명은사님은 되게 명언을 많이 얘기하시는 편입니다. 이름도 삼국지 최고의 지략가 중에 한 명인 제갈공명에서 따왔듯이 등장할 때부터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명언 같은 말을 하면서 등장해 주십니다. 이렇게 등장한 이후로도 등장하실 때마다 1일 1명언 갈겨주시죠. 명언뿐만 아니라 병법 같은 거에도 능통하신데 범인이나 도둑을 잡을 때 옛날 삼국지에 나온 병법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명은사님이 등장할 때마다 작가님이 이렇게 공명의 입을 클로즈업 해주는 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키스 갈기고 싶 아무튼 원래는 야마토, 유이, 공명 이렇게 세 명에서 세트 메뉴처럼 등장을 했었는데 공명 형사 혼자 등장하는 경우도 점점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의 첫 번째 사건이 바로 키드와 대결하는 사건이었죠. 이때 키드가 예고장을 뿌려놓고 아직 현장을 안 빠져나간 상태였는데 공명이 정확하게 그것을 꿰뚫어보고 여기 아직 키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해주기도 했죠. 그래서 키드도 저 책략가는 좀 위험해 보인단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공명은 잘생기고 두뇌도 코난 세계관에서 뛰어난 편입니다. 그리고 공명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가족관계에 있습니다. 공명의 본명은 모로우시 타카하키인데 이 남자의 남동생이 바로 모로우시 히로미치라는 남자입니다. 히로미치는 후루야레이의 경찰학교 동기 중에 하나로 레이와 어린 시절부터 친했던 남자였죠. 히로미치는 레이와 함께 검은 조직의 스파이로 잠입을 했었고 그곳에서 스카치라는 코드명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죽고 말았죠. 저는 언젠가 공명이 안기준과 단둘이 만나가지고 히로미치가 어떻게 죽었는지 어떤 식으로 조직 활동을 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되게 아련할 것 같네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이 나가노 3인방의 공통된 특징을 보자면 세 명의 관계는 코나에서 관계 설명하기 귀찮거나 뭔가 특별한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을 때 쓰는 소꿉친구 관계이고 다들 머리가 평균치 이상은 됩니다. 솔직히 캐릭터들의 매력이나 설정 같은 것들은 신형사고 오형사들한테도 비빌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캐릭터들이지만 먼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라 자주 못 나온다는 게 좀 아쉬운 캐릭터들입니다. 제가 아는 나가노 4인방의 특징들은 여기까지라서 여기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아마 코난을 적과 극의 크래쉬 이전 정도까지만 보셨거나 초반만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경찰 3명이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들이며 이 캐릭터들이 나오는 에피소드들은 거의 다 재밌는 에피소드라서 꼭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캐릭터들이 나오는 에피소드를 못 보셨다면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제가 올렸던 추천하는 명작 에피소드 영상이 다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